나는 나대로 참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인다. 나는 아무런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한다. 나는 있는 그대로 충분히 가치 있고 사랑스럽다. 나는 나를 존중하며 지지한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뜨겁게 나를 사랑한다. 지은이 조성희, 발행 생각지도. 발행일 2021년 5월 21일입니다. 매일 자신만의 긍정 화건을 쓰고 시도 때도 없이 외쳐라. 그 메시지들은 당신의 세포 깊숙이 각인되어 어느 날 당신은 확언한 대로 바뀌어 있을 것이다. 뜨겁게 나를 사랑한다는 마인드 파워 스페셜리스트 조성희의 응원 시리즈 두 번째 책으로 하루 10분 긍정 확언을 쓰면서 100일 동안 변화하는 자신을 만나는 책입니다. 위로에서부터 풍요에 이르기까지 감정의 12가지 단계대로 긍정 확언을 쓰다 보면 당신은 변화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다워질 것입니다. 당신 스스로를 사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충만하게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답게 빛날 것입니다. 이 책은 당신만을 위한 특별한 인생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타인의 부를 진심으로 축복하라. 자기가 가난할 때나 생활이 어려울 때는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나 무슨 일이건 잘 되어가는 사람을 질투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질투는 부 그 자체, 행운 그 자체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하고 그것이 잠재의식에 새겨져 당신 자신을 부나 행운으로부터 멀리 떼어놓는 결과가 된다. 그런 경우 당신이 해야 할 것은 축복이다. 누가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할 때 질투심이 앞서려고 하면 곧 그와 그의 부에 축복이 있으라 라고 말하라. 그 사람을 위해 진심으로 기뻐해 주어라. 그러면 당신이 의식하는 마음은 부와 행운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이 잠재의식에 받아들여지게 되고 결국 당신에게도 부나 행운을 가져다 주게 된다. 축복으로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면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 그는 큰 부를 얻었다 한다. 그와 그 부에 축복이 있으라. 그리고 나에게도 행운이 있기를 바란다. 다른 사람의 행운을 축하해 주어라. 그것이 자신에게도 행운을 끌어들이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진정한 풍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싶을 때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기 위해 부자가 되고자 해야 한다. 주변에 아름다운 것들을 두고 멀리 떨어진 곳에 가보고 마음을 살찌우고 지성을 개발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친절을 베풀며 세상이 진실에 눈뜨는데 한몫하기 위해 부자가 되고자 해야 한다. 월러스 워털스. 하나하나 마음속에 새기며 읽어보자. 이런 부자가 된다면 어떨까? 이런 부자야말로 진정 행복한 부자 아닐까? 이런 풍요를 누리며 살고 있는 나를 상상해보라. 이제부터 마음속에서 외치자. 부는 축복이다. 창조하라. 이 지구상에는 그 가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의 금이 파묻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만약 금이 묻혀 있지 않다면 생각하는 실체가 만들어낸 무언가가 당신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이라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즉, 만약 당신이 돈을 필요로 한다면 새로운 금광을 발견하기 위해서 수천 명의 사람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그 돈은 결국 당신에게 올 것이라고 믿어라. 결코 눈에 보이는 것에만 얽매이지 마라. 당장의 눈에 보이는 형태의 공급이 아닌 형태가 없지만 무한한 부를 볼 줄 알아야 한다. 누군가가 사재기를 한다거나 어떤 다른 수를 쓰더라도 당신은 반드시 당신의 몫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좋은 자리를 다 차지해 버렸으니 서두르지 않으면 좋은 자리에 집을 지을 수 없게 된다는 생각은 단 한순간도 해서는 안 된다. 기업이나 다른 부자들에 대해 질투심을 가지지도 말고 그들이 이제 곧 온 세상을 갖게 될 것이라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얻으려고 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무형의 재료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낼 것이며 그 재료는 무한하다. 풍요로워지고 싶다면 경쟁하지 말고 창조하라. 한순간이라도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 각자에게 충분한 기회들이 있으며 우리 모두가 풍요롭게 살 수 있고 공급에는 한계가 없음을 기억하자. 이대로도 괜찮아. 당신은 지금까지 충분히 잘 살아왔다. 먼저 지구별의 인간으로 태어난 것, 성공이다. 이 글을 읽을 수 있고 이해한다는 것, 성공이다. 그 언젠가는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해냈다. 충분히 잘 해냈다. 하지 못한 것보다 해낸 것이 더 많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잘 해낼 것이다. 그간 열심히 살아온 나에게 말하라. 책 한 잔아, 참 잘해왔어. 너 자체로 충분해. 당신이니까. 죽을 만큼 좋아했던 사람과 모른 채 지나가게 되는 날이 오고 한때는 비밀을 공유하던 가까운 친구가 전화 한 통 하지 않을 만큼 멀어지는 날이 오고 또 한때는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던 사람과 웃으며 볼 수 있듯이 시간이 지나면 이것 또한 아무것도 아니다. 변해버린 사람을 탓하지 않고 떠나버린 사람을 붙잡지 말고 그냥 그렇게 봄날이 가고 여름이 오듯 내가 의도적으로 멀리하지 않아도 스치고 떠날 사람은 자연히 멀어지게 되고 내가 아등바등 매달리지 않더라도 내 옆에 남을 사람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알아서 내 옆에 남아준다. 나를 존중하고 사랑해주고 아껴주지 않는 사람에게 내 시간 내 마음 다 쏟고 상처받으면서 다시 오지 않을 꽃 같은 시간을 힘들게 보낼 필요는 없다. 비바람 불어 흙탕물을 뒤집어 썼다고 꽃이 아니더냐. 다음에 내릴 비가 씻어준다.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다. 아기가 걸어 다니기까지 3000번은 넘어지고야 겨우 걷는 법을 배운다. 난 3000번을 이미 넘어졌다가 일어난 사람이거늘 뭐 별것도 아닌 일에 좌절하는가.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것은 너무 일찍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가장 불행한 것은 너무 늦게 사랑을 깨우치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뻐긴다 해도 결국 하늘 아래에 놓인 건 마찬가지인 것을. 높고 높은 하늘에서 보면 다 똑같이 하찮은 생물일 뿐인 것을. 아무리 키가 크다 해도 하찮은 나무보다도 크지 않으며 아무리 달리기를 잘한다 해도 하찮은 동물보다도 느리다. 나보다 못난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려 하지 말고 나보다 잘난 사람을 시기하여 질투하지도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하늘나라에 있는 것은 다 마찬가지니까.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있는 그대로 괜찮다. 당신이니까.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당신의 꿈을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을 멀리하라. 소인배들은 항상 그런 태도를 취한다. 하지만 진실로 위대한 사람들은 당신도 위대해질 수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마크 트웨인. 헐헐. 인간은 크게 거미형, 개미형, 나비형 세 가지로 분류된다. 거미형 인간은 생산적, 창조적 노력은 하지 않고 과거에 얻은 지식과 경험, 지위나 명성 등을 통해 먹고 산다.
개미형 인간은 부지런히 먹을 것을 수집하지만 자신의 가족이나 기업 등을 유지하기에 급급하다. 나비형 인간은 자신의 몫을 챙기지 않고 쉬지 않고 옮겨다니며 행복과 사랑과 생명을 전파한다. 다수 애벌레는 자기가 나비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번데기가 되는 아픔을 모면하려고 그냥 애벌레로 여생을 보낸다. 인간으로 치면 자기의 꿈을 접고 세상과 타협하여 적당히 살아가는 부류의 인생들이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고 나비가 된 애벌레는 생애 동안 다른 어떤 곤충보다도 아름다운 시절을 보내게 된다. 나비가 됨으로써 평생 100km 이상의 거리를 자유롭게 날고 꽃가루를 몸에 붙여 각종 식물과 나무의 열매도 맺게 하는 좋은 일도 한다. 나비가 된 그는 하늘을 날아 숲도 보고 호수도 보고 강도 즐긴다. 고통의 강을 건너 성공의 피안에 도착한 인간은 다른 사람도 건너올 수 있도록 자기의 나룻배를 기꺼이 사회에 기부하는 것이다. 만일 그냥 애벌레로 남았다면 평생 나뭇잎사귀 정도의 시야에 갇혀 살아야만 했으리라. 출발은 같았으나 그 끝은 장대한 차이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원래 우리 모두는 나비가 될 운명이다. 그러나 대부분은 세상에 부대끼고 본인의 의지 부족으로 나비가 되기를 거부하고 애벌레로 남는다. 나비가 되든 애벌레가 되든 인생은 옵션이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못하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당신이 나비처럼 훨훨 날았으면 좋겠다. 고영, 나비형 인간 중에서. 너무 걱정 말아요. 인생은 놀랍다. 때로는 지독하다. 그러다가 다시 우리를 놀라게 한다. 인생의 놀라움과 지독함 사이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일상이 있다. 놀라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지독함을 견디고 일상 속에서 긴장을 풀고 숨을 내쉬자. 산다는 건 그런 것이다. 가슴 아프고 영혼을 치유하고 놀랍고 지독하고 평범한 것이다. 그리고 숨이 멎을 듯이 아름답다. 멜 로빈스. 놀랍고 지독하고 평범한 것, 그리고 숨이 멎을 듯이 아름다운 것, 그것이 산다는 것. 너무 걱정 말아요. 이 또한 과정이니까. 당신은 그 자체로 눈부시게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 그것만 기억하세요. 지옥을 만드는 가장 간단한 방법. 지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된다. 천국을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된다. 결국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된다. 나를 다스려야 뜻을 이룬다. 모든 것은 나 자신에게 달려있다. 백범 김구.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은 나만큼 힘들까? 그 사람을 미워할수록 가장 괴로운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나 자신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다. 그 사람을 미워할수록 나는 행복감을 느낄 수 없다. 내 주위에는 못 믿을 인간들만 있는 것 같다면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나 혼자 부정의 늪에서 허우적대게 된다. 이때의 마음은 이미 지옥이다. 그렇기에 용서하라. 나 자신을 위해서 기꺼이 용서를 선택하라. 오늘 당장 용기를 내어 용서를 선택하라. 왜 끝내 부자가 되지 못하는가?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간에 타인에 대해 분노와 부정적인 감정을 품는다면 끝끝내 부에 도달할 수 없게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 부를 얻지 못하고 인생이 끝나버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을 풀고 용서를 하기 전까지 그들에게 부는 결코 찾아오지 않는다. 내 감정을 상하게 한 모든 것들을 용서한다.
몸과 마음에 끼친 모든 원인을 용서한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원인을 용서한다. 과거 또는 현재의 용서를 원하고 있는 모든 사람과 사물을 용서한다. 그들은 이제 자유이며 나 역시 자유가 되었다. 그 모든 원인과 나 사이의 모든 원인이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해소된다. 과거와 현재의 어떤 사람 또는 상황에 대해 분노를 품고 있다면 당신은 그 상대방에게 강철보다 더한 끈으로 포박되어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 감정은 당신의 부를 막고 벗어나려고 하는 상대방에게 계속 묶여 있도록 만든다. 용서의 습관은 그처럼 불행한 사슬을 끊고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나는 완전히 그리고 솔직하게 당신을 용서한다. 나는 당신을 자유롭게 놓아준다. 당신도 이제 완전히 그리고 솔직하게 나를 용서한다. 당신은 나를 자유롭게 놓아준다. 나와 당신 사이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지워진다. 인생에서 제거하고 싶은 것을 글로 적은 후에 매일 소리내어 이렇게 다짐해보자. 그냥 틈날 때 가끔씩 원하는 부를 마음속에 그려보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가치 있는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처럼 풍요로운 생각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금전적인 한계에 부딪혔을 때도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보자. 이것이 증가된 부를 불러오는 비결이다. Just do it. 행동하기 전에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마라. 그 사이 불쑥 두려움이란 녀석이 들어와 소심하고 주저하게 만든다. 엉덩이를 털고 일어나 그냥 해보라. 안 되면 어떤가? 다시 하면 된다. Just 그냥 해보는 거다. 두려움은 좋은 사인이다.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나아갈 용기를 냈다는 사인. Just do it. 우리를 행복하고 성공하게 하려는 음모. 역피해 의식이란 세상이 자신에게 좋은 일을 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믿는 것이다. 어떠한 상처와 힘든 상황을 경험하더라도 그 모든 사건들은 자신의 성장과 성공을 돕기 위해 깨달음과 교훈을 주기 위해 하늘이 준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억만장자인 클레멘트 스토어는 역피해 의식을 실천한 사람으로 유명하다. 이것은 높은 성과를 올리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기도 하다. 이들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라는 피해 의식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분명히 이 사건이 일어난 이유가 있으며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겪어야 할 레슨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모든 상황이 바뀐다. 그 사건을 통해 내가 배워야 할 교훈을 찾았다면 외쳐라. 패스. 그리고 나에게 외쳐주자. 오늘은 분명 멋진 일이 일어날 거야. 하루 종일 곧 무언가 멋진 일이 생길 거야 라고 믿으며 살아가자. 모든 일이 우리를 행복하고 성공하게 하려는 음모라고 100% 확신한다면 삶이 얼마나 긍정적이고 낙관적이며 즐거울지 상상해보라. 코이의 법칙. 관상어 중에 코이라는 잉어가 있다. 이 녀석은 작은 어항에 넣어두면 5에서 8cm 밖에 자라지 않지만 커다란 수족관이나 연못에 넣어두면 15에서 25cm까지, 그리고 강물에 방류하면 90에서 120cm까지 자란다고 한다. 같은 물고기인데도 어항에서 기르면 피라미가 되고 강물에 놓아 기르면 대어가 되는 신기한 물고기다. 이를 두고 코이의 법칙이라고 한다. 물고기도 노는 물에 따라 크기가 달라지듯이 사람들 또한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간다. 본래 사람들은 누구나 100%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처한 환경으로 인해 10%의 능력도 발휘해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다.
세상은 능력의 50%를 쏟아붓는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100%를 투여하는 극히 드문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인다. 앤드류 카네기의 말이다. 지금까지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이젠 주변 환경을 바꿔야 한다. 환경에 따라 미래가 바뀌기 때문이다. 큰 숲 사이로 걸어가니 내 키가 더욱 커졌다라는 말이 있다. 꿈꾸는 사람과 함께하면 꿈이 생긴다. 성공하고 싶으면 성공한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들과 친구가 되어라. 어떤 크기의 꿈을 꾸느냐에 따라 인생도 달라지게 된다. 당신이 잠든 사이. 밭에 씨앗을 뿌리기 적절한 시기가 있듯이 잠재의식에 생각이라는 씨앗을 뿌리기 좋은 때가 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의식적으로 근육을 느슨하게 폈을 때나 아침에 일어나 눈은 떴지만 의식이 불분명하고 뚜렷하지 않을 때가 그때다. 자신의 생각이나 소원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라. 의사가 되고 싶은 사람이라면 자신이 의사가 된 모습을, 시험 점수를 잘 받고 싶다면 그 점수를 받고 기뻐하는 자신의 모습을,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라면 편안하게 누워 음악을 듣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라. 그리고 그 상상을 잠재의식에 넘겼어라고 말하는 것이다. 머릿속에 상상을 떠올리는 시간은 1분이라도 좋고 익숙해지면 10분 정도라도 좋다.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반복하라. 이것은 곧 긍정적인 생각과 행복한 기분으로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것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잠재의식은 당신이 잠자고 있는 동안 쉬지 않고 당신의 소원을 실현하기 위해 우주를 천천히 움직인다. 잠재의식에 생각이라는 씨앗을 뿌리기 가장 적합한 때는 의식하는 마음은 쉬는 상태이고 근육은 느슨하게 풀린 상태다. 소망을 되풀이하라. 소망을 잠재의식에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되풀이하는 것이 필요하다. 못 박을 때의 일을 생각해보라. 딱딱한 통나무에 제대로 박아넣기 위해서는 몇 번씩 탁탁 쳐야 한다. 망치로 힘껏 쳐서 단 한 번에 박을 수는 없다. 성급하지 않게 여러 번 반복해서 쳐야 한다. 잠재의식에 당신의 소망을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집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우선 당신이 쾌적하게 살 수 있을 집을 떠올려 보라. 교외의 전원주택도 좋고 고급 빌라도 좋다. 자기가 그곳에서 쾌적한 생활을 보내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고 모두가 집 문제로 고생하고 있는데 나는 행복하다는 기분에 젖어야 한다. 그런 후 집 문제는 머리에서 싹 잊어버리고 눈앞에 놓인 일을 마음 놓고 하면 된다. 그리고 그날 저녁 때 혹은 다음 날의 같은 때라도 좋다. 쾌적한 환경의 집에서 살고 있는 자신을 상상하고 감사하는 마음에 잠긴다. 그것을 매일 반복하는 것이다. 그러면 언젠가 마음속에서 그것이 실현된 것을 실감할 수 있는 순간이 올 것이다. 잠재의식은 한 번 소망을 받아들이면 반드시 실현시켜준다. 대우주가 당신의 소망을 위해 극히 완만하지만 착실하게 움직여준다. 당신은 반드시 현실의 세계에서 쾌적한 주택 조건 아래에서 나는 정말 행복해 라고 말하고 있을 것이다. 빛이 나는 사람. 진짜 꿈을 가진 사람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엄청난 꿈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 같아 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게 오늘을 살고 있다. 꿈을 가진 사람은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다. 거울을 보자. 지금 당신의 눈빛은 살아있는가? 내 안의 거인을 깨워라. 10% 큰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과 경쟁하겠다는 뜻이다. 모두가 10% 큰 것을 목표로 삼기 때문이다.
10배 큰 것을 목표로 삼는다면 그곳에는 당신뿐이다. 피터 디아만디스. 10배 큰 목표가 10%큰 목표보다 훨씬 더 경쟁률이 낮다. 당신이 마음속에서 확장한 만큼 변화한다. 큰 일을 두려워하지 마라. 평범한 이류에 그치는 것을 두려워하라. 크게 생각하고 목표를 높게 잡고 대담하게 행동하라. 크게 생각하고 크게 살아야만 자신의 삶과 일에서 진짜 잠재력을 경험할 수 있다. 대담하게 행동하라. 나는 행복한 사람.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부자가 되지 못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언더우드의 기도 낙서장 중에서 부의 흐름. 나쁜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오려고 하면 가장 먼저 알아차림이 중요하다. 거기서 내 생각을 자각하고 생각의 주인으로서 그 생각을 멈춰야 한다. 스탑. 쟤도 집을 샀는데 왜 나는 집도 없는 거야? 이런 한숨 섞인 말이 올라오려고 하면 그 말을 멈춰라. 스탑. 그리고 아래의 말로 대체하라. 나는 행복해. 나는 풍요로워. 멋진 집을 구했어. 정말 고마운 세상이야. 내가 원하는 흐름대로 흘러가도록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다. 상황에 이끌려가는 하수의 생각을 버리고 그 상황을 바꿔버리는 주인이 되자. 미리 감사하는 습관은 부가 당신에게 흘러갈 통로로 작용한다. 신념의 마력. 상상만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신에게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부자가 될 사람이다. 월러스 워틀스. 처음부터 소원이 이루어진 것을 가정하고 미리 감사하면 언제나 감사할 방향으로 일이 진행된다.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는 것은 믿음을 넘어선 확신 상태에 있는 것으로 가장 높은 진동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 파장 속에 있으면 예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목표와 관련된 더 많은 아이디어들을 생각해내게 되고 예전에 보지 못했던 기회, 상황, 사람들이 내 주위에 끌려오는 흥미로운 체험들을 하게 된다. 이렇게 끊임없이 신념과 감사의 상태에 있게 되면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나 의심, 혼란 자체가 들어올 틈이 없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내가 가진 것에 초점을 맞춰라. 그리고 감사하라. 나아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믿고 감사하라. 그러면 더욱 그럴 일들만 생길 것이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도 마치 일어난 일처럼 미리 감사한다면 언젠가 꼭 이루어진다. 여기까지 뜨겁게 나를 사랑한다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은 뜨겁게 나를 응원한다에 이어 하루 10분 긍정 확언을 하는 시리즈 필사책인데요. 100일간 매일 나의 자신감을 북돋워주는 글귀를 읽고 자신에게 긍정 확언을 하는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책입니다. 바쁜 일상에 치여 살아가다 보면 자신과 대화를 나눌 시간이 부족하죠. 혼자서 사색하는 시간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강제적으로라도 이렇게 연결성 있는 책을 통해 자신과 10분 정도 대화하며 글을 쓰는 시간을 마련한다면 떠밀려가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도 매일 아침 노트에 긍정 확언을 펜으로 적으면서 나의 생각들을 풀어놓으니 생각 정리도 되면서 긍정적인 감정을 스스로에게 불어넣을 수 있었습니다. 글로 적는 행위가 뇌에 각인되기 좋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주체적인 생각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뜨겁게 나를 사랑한다이듯이 이 책을 차근차근 읽어 나가면 나도 모르게 자신감이 샘솟고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